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시는 신현만 씨. 출퇴근은 규칙적으로 하지만 저녁에 모임이 잦아서 음주하는 날이 많다. 제대하고 체중이 많이 불어난 신진환 씨. 게임하다 밤을 새기도 하고 일어나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르다. 교대 근무를 하는 남편 때문에 밤늦게 밥을 먹는 경우가 잦은 엄봉선 씨. 망가진 몸,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조절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먹으려고 하는 증상을 없앨 수가 있는데, 그 증상을 원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일부러 적게 먹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망가진 몸, 조절 기능이 깨진 몸은 회복이 안 되고 더 망가져 버리는 거죠. 눈을 통해서 빛이 감지되면 이 신호는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시각교차 위핵에 전달된다. 이곳에 생체 리듬을 총괄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포에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주기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밤 동안에 PER 단백질을 계속 생성해서 세포 내에 쌓이게 한다. 날이 밝으면 PER 단백질이 세포 내에 항상 존재하는 TIM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 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합체가 낮 동안 주기 유전자를 활동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기 유전자와 단백질의 이런 상호작용이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에 있는 생체 시계를 인체 전반을 조종하는 중추시계라고 생각한다면, 음식 섭취에 큰 영향을 받는 각 장기의 세포는 부분 독립적인 말초시계로 작용한다. 중추시계와 말초시계의 상호 조절로 생체 리듬이 형성되는 것이다. 생체 리듬과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들이 다 관련돼 있지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깨졌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이 최적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유전자들이 상당 부분이 우리 몸의 하루 리듬과 관계되는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루 리듬, 생체 시계의 교란이 생김으로써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섭취는 생체 리듬 말초 시계를 작동시켜 소화기관 작용과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밤이 되면 중추시계의 작용으로 간뇌의 내분비선인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 소화기관을 잠들기 쉬운 차분한 상태로 만든다. 또한 수면 중에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식욕억제 호르몬 렙틴도 급격히 늘어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면 시간인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깨어나 활동하게 되고, 생체 리듬이 틀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긴다. 따라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식욕이 증가해서 야식을 더 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들면 대사 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해서 영양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되며 비만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비만이 증가하고, 비만은 다시 생체 시계를 더욱 교란시켜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다.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 자매도 생체 리듬이 교란되면 결국 서로 다른 건강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대로 사실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전혀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 뜨면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해가 지게 되면 음식 섭취를 안 하고 수면을 잘 취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면 시간이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피곤함이나 아니면 졸음이나 이런 게 오실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축적되게 되면 호르몬 시스템에 이상이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나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다른 조건 없이 하루 10시간이나 11시간 안에서만 식사를 하게 한 지원자들은 실제 감량 효과를 보였고 활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는 24시간 주기로 생체 리듬이 변화한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에서 깨어나 점차로 각성 상태가 최고가 된다.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신체 반응이 가장 빨라지고 신체와 정신의 조합 활동 능력이 최적화되며 체온이 높아진다.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혈압이 가장 높아지고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에 달해 인체가 수면 상태에 돌입하고 체온도 가장 낮아진다. 솔크 연구소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이런 생체 리듬의 주기적 특성에 맞춰 모든 식사를 하루 12시간 안에 끝낸다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직접 임상 연구로 확인해 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먹는 거 그대로 먹게 할 거예요. 예전에 먹는 것처럼 똑같이요? 얘를 일으킨 생체 리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5주간의 실천 방법을 계획하는 시간. 시간 제한 다이어트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식사 시간을 조절한다. 밤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친다. 그다음 수면 시간을 조절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를 포함해서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 몸의 낮과 밤을 각성시킨다. 잘 때는 최대한 어둡게 하고 기상 후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며 낮에 틈틈이 햇볕을 쬐어준다. 식이 조절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 또는 내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면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근본적으로 몸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참가자들이 여기에 식이 조절, 운동, 또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잠을 못 자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레틴 분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 시간에 분비가 줄어들어 야식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가지 주목할 호르몬은 코르티솔 호르몬이다. 날이 밝아 빛이 시각교차 위핵을 자극하면 중추시계의 작용으로 신호가 전달돼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포도당의 대사작용을 증가시켜서 잠이 깨는 각성을 일으킨다. 그런데 밤에 수면 장애나 수면 부족을 겪게 되면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과다하게 분비된 코르티솔 호르몬은 지방을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서 비만을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한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아침을 많이 먹은 그룹과 저녁을 많이 먹은 그룹으로 나눠 비교해봤다. 두 그룹은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조금 먹을수록 감량 효과가 높았던 것이다. 살이 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체 리듬이 깨지고 다른 조절 기능도 깨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 몸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작업은 뚱뚱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뭔가 그런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식이조절과 운동이 들어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